덕이의 인생은 움직일 수 없는 회전목마처럼 학교를 맴돌고 있습니다. 학교를 향한 덕이의 순진했던 욕망. 저 좋아하는 남자랑 이러는 거 처음이란 말이에요. 모두 잃고 나서야 기억난 그 얼굴. 영화, 이제 나 기다리지 마. 잊혀졌던 사랑이 오늘 당신의 문을 두드립니다. 심학규 교수님이시죠? 영화 마담 뺑덕은 고전 심청전을 현대적 시각으로 풀어내면서 뺑덕 어멈이 왜 못된 여자가 됐고 심학규는 왜 청이가 팔려가게 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정말 왜일까요? 감독은 이 질문에 관한 힌트를 인물들이 지닌 상징 속에 숨겨놨다고 하는데요. 영화의 숱한 장면 속 어떤 상징에 무엇이 숨어있는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대학 교수였다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지방의 문학 강사로 오게 된 학규. 그가 낯선 곳에서 처음 만난 건 한 시골 처녀. 얜 또 뭐야? 양복 입은 사람 처음 보나? 말끔한 차림의 학교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던 그녀를 다시 만난 곳은 학교 자신이 수업하는 강의실이었는데요. 조용한 교실 안에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움직임을 쫓는 덕이의 시선에 학교의 호기심이 조금씩 커질 때쯤 번데기 속에 애벌레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어느새 덕이는 학교의 곁으로 성큼 다가와 있었습니다. 덕이 씨 집은 어디예요? 저요? 전 저기 계단 밑에서 곧장 가다 보면 5번째 나오는 집이 저희 집이에요. 난 여기. 그런 날들이 쌓이자 덕이와 학교는 자연스럽게 속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됐는데요. 저 교수님 얘기하는 거 재밌어요. 내 이야기는 아무도 안 듣고 내 말 아무도 안 믿는데 고마워요. 이날 기어코 학교의 집까지 쫓아온 덕이. 왜 이렇게 덥죠? 학교를 향해 어색한 유혹을 해보이고 그녀의 이런 돌발 행동은 따분한 일상 속의 학교를 웃음짓게 하죠. 그날 이후 서로에게 급속도로 빠져들며 연인처럼 모든 것을 함께하며 무르익던 그들. 교수님, 이거 언제 샀어요? 이 열병 같은 감정에 휩싸인 학교는 잊지 말아야 할 존재까지 잊어버리고 마는데요. 바로 어린 딸 청이와 우울증을 앓는 아내입니다. 아줌마. 한편 학교로 인해 행복을 찾은 듯한 덕이. 네. 엄마. 여기서 첫 번째 단서가 나오는데요. 감독은 말 못하는 엄마와 단둘이 사는 덕이가 늘 답답함을 품고 있었고 학교에게 단순한 사랑이 아닌 집착과 욕망을 품게 됐다고 합니다. 한편 학교를 찾아온 동료. 신학기부터 바로 강의할 수 있단다. 아무튼 고맙다. 학교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는 소리에 한달음에 찾아온 덕이. 나 복직됐어, 덕아. 서울 가서 연락할게. 학교가 서울에 간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기다리다 못한 덕이가 서울로 직접 학교를 찾아갔지만 교수님. 학교의 싸늘한 반응에 덕이는 불안해지고 집에 먼저 내려가 있어. 내가 바로 내려갈게. 정말이죠? 붙잡은 손을 놓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덕이는 학교를 믿어보려 애를 씁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정말 자신에게 돌아온 학교를 향해 버선발로 뛰어나간 덕이. 오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바람은 날카로운 현실에 찢겨지고 말죠. 나 교수님 사랑해요. 덕이의 감정은 어느새 집착에서 분노로 변하고 청아, 울지 말고 가만히 있어. 섬뜩한 예고를 보여주듯 덕이의 집 부엌은 화염에 휩싸입니다. 그 끔찍한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쳐버린 학교.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건 더 끔찍한 모습의 아내였죠.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날. 시간은 빠르게 흘러 8년이 지난 지금 스타 작가로 변신한 학교는 화려한 성공 가도를 달리는 듯 하지만 저 가요. 얼만큼. 너 어디 가니? 또 진실. 옆집 언니네요. 그는 황폐하고 방탕한 생활로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는데요. 서서히 시력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치료받으면 낫는 거죠. 아직까지는 완전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자 네? 학교는 교수직을 잃게 되고 퇴직급여는 바로 지급될 겁니다. 설상가상 그의 목까지 졸라오는 도박빚. 거기 내가 얼마나 뱉었는지 알지? 그게 다 날아갔다고? 여기서 두 번째 단서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 술병.
고전 속 신봉사가 현대적으로 해석되면서 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상징이랍니다. 스쿠병에 위스키를 담고 다니면서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그게 여유일지 허용일지 8년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하는 이 사람의 허영의 상징이랄까요? 파직과 도박으로 재정 파탄이 난 학교가 잘 나가던 시절에 취미를 고집하는 것이 그의 허영심을 나타낸다는 거죠. 상징은 이 그림에서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침대밭에 어떤 그림이 있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거나 의미가 있는 그림일 텐데 독특한 느낌의 그림을 붙여놨다는 것 자체가 자기 세계에 되게 빠져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악의 상황에 빠진 학교를 찾아온 앞집 여자. 앞집이시라고요. 청이 주려고 부침개 가지고 왔는데 부침개 안 좋아하세요? 세상에, 덕이입니다. 바삭바삭한 햇살이 시력을 잃어버린 학교는 눈앞의 여자가 덕이인 줄도 모른 채 세정이라고 해요. 윤세정이요. 반가워요. 그녀를 받아들이게 되죠. 내일 안과 예약된 거 아시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녀는 금세 학교와 청이 사이를 파고들고 청이는 학교만 살피는 세정이 서운하기만 한데요. 한편 안과를 찾은 학교. 이제 곧 환하게 세상을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수술비는 보호자분에게 따로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학교는 수술비 마련을 위해 건드려선 안 될 돈을 끌어오지만 이 정도는 어림도 없어요. 이제 학교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세정, 아니 덕이뿐입니다. 여기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지. 모든 걸 잃어야 하는 동화 속 잔인한 결말을 두고 묻고 싶은 이야기. 우리 그때 대체 뭐였어요? 그것도 사랑이었어. 덕이의 인생은 움직일 수 없는 회전목마처럼 학교를 맴돌고 있습니다. 학교를 향한 덕이의 순진했던 욕망. 저 좋아하는 남자랑 이러는 거 처음이란 말이에요. 모두 잃고 나서야 기억난 그 얼굴. 여관, 이제 나 기다리지 마. 잊혀졌던 사랑이 오늘 당신의 문을 두드립니다. 심학교 교수님이시죠? 영화 마담 뺑덕은 고전 심청전을 현대적 시각으로 풀어내면서 뺑덕 어멈이 왜 못된 여자가 됐고 심학교는 왜 청이가 팔려가게 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정말 왜일까요? 감독은 이 질문에 관한 힌트를 인물들이 지닌 상징 속에 숨겨놨다고 하는데요. 영화의 숱한 장면 속 어떤 상징에 무엇이 숨어있는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대학 교수였다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지방의 문학 강사로 오게 된 학교. 그가 낯선 곳에서 처음 만난 건 한 시골 처녀. 얘는 또 뭐야? 양복 입은 사람 처음 보나? 말끔한 차림의 학교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던 그녀를 다시 만난 곳은 학교 자신이 수업하는 강의실이었는데요. 조용한 교실 안에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움직임을 쫓는 덕이의 시선에 학교의 호기심이 조금씩 커질 때쯤 번데기 속에 애벌레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어느새 덕이는 학교의 곁으로 성큼 다가와 있었습니다. 덕이 씨 집은 어디예요? 저요? 전 저기 계단 밑에서 곧장 가다 보면 5번째 나오는 집이 저희 집이에요. 난 여기. 그런 날들이 쌓이자 덕이와 학교는 자연스럽게 속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됐는데요. 저 교수님 얘기하는 거 재밌어요. 내 이야기는 아무도 안 듣고 내 말 아무도 안 믿는데 고마워요. 이날 기어코 학교의 집까지 쫓아온 덕이 왜 이렇게 덥죠? 학교를 향해 어색한 유혹을 해보이고 그녀의 이런 돌발 행동은 따분한 일상 속의 학교를 웃음짓게 하죠. 그날 이후 서로에게 급속도로 빠져들며 연인처럼 모든 것을 함께하며 무르익던 그들. 교수님, 이거 언제 샀어요? 이 열병 같은 감정에 휩싸인 학교는 잊지 말아야 할 존재까지 잊어버리고 마는데요. 바로 어린 딸 청이와 우울증을 앓는 아내입니다. 아줌마. 한편 학교로 인해 행복을 찾은 듯한 덕이. 네. 엄마. 여기서 첫 번째 단서가 나오는데요. 감독은 말 못하는 엄마와 단둘이 사는 덕이가 늘 답답함을 품고 있었고 학교에게 단순한 사랑이 아닌 집착과 욕망을 품게 됐다고 합니다. 한편 학교를 찾아온 동료. 신학기부터 바로 강의할 수 있단다. 아무튼 고맙다. 학교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는 소리에 한달음에 찾아온 덕이.
나 복직됐어, 너가. 서울 가서 연락할게. 학교가 서울에 간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기다리다 못한 덕이가 서울로 직접 학교를 찾아갔지만 교수님, 학교의 싸늘한 반응에 덕이는 불안해지고 집에 먼저 내려가 있어. 내가 바로 내려갈게. 정말이죠? 붙잡은 손을 놓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덕이는 학교를 믿어보려 애를 씁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정말 자신에게 돌아온 학교를 향해 버선발로 뛰어나간 덕이. 오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바람은 날카로운 현실에 찢겨지고 말죠. 나 교수님 사랑해요. 덕이의 감정은 어느새 집착에서 분노로 변하고 정아, 울지 말고 가만히 있어. 섬뜩한 예고를 보여주듯 덕이의 집 부엌은 화염에 휩싸입니다. 그 끔찍한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쳐버린 학교.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건 더 끔찍한 모습의 아내였죠.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날. 시간은 빠르게 흘러 8년이 지난 지금 스타 작가로 변신한 학교는 화려한 성공 가도를 달리는 듯 하지만 꿈이라는 것이 저 가요. 얼만큼. 너 어디 가니? 또 진실. 옆집 언니네요. 그는 황폐하고 방탕한 생활로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는데요. 서서히 시력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치료받으면 낫는 거죠. 아직까지는 완전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자 네? 학교는 교수직을 잃게 되고 퇴직급여는 바로 지급될 겁니다. 설상가상 그의 목까지 졸라오는 도박빚. 거기 내가 얼마나 뱉었는지 알지? 그게 다 날아갔다고? 여기서 두 번째 단서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 술병. 고전 속 신봉사가 현대적으로 해석되면서 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상징이랍니다. 스쿠터에 위스키를 갖고 다니면서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그게 여유일지 허영일지 8년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하는 이 사람의 허영의 상징이랄까요? 파직과 도박으로 재정 파탄이 난 학교가 잘 나가던 시절에